한국어 한자로 더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한자로 더 쉽게 한더십의 김혜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공부했었죠?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을 공부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한자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오늘의 한자는요, 바로 이 두 한자입니다. 두 한자 모두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오늘의 한자들은 어떤 한자일까요? 먼저 왼쪽의 한자는 국이라고 읽고요. 의미는 나라로 나라국이라고 읽습니다. 네, 바로 한국, 중국, 미국, 태국, 영국 등 나라 이름에 사용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럼 이번엔 왼쪽 한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한자의 발음은 가이고요. 의미는 집이라는 의미로 집가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집도 잘 아시죠? 우리가 사는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라국과 집가가 사용되는 어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라국이 사용된 어휘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국민의 민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나라의 사람, 즉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국어입니다. 국어의 어는 말, 말씀, 이야기라는 의미로 어떤 나라의 국민 모두가 쓰는 그 나라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국어고요. 내가 미국인이다. 그러면 영어가 국어. 베트남 사람이다. 그러면 베트남어가 국어인 것입니다. 다음은 국적입니다. 이때 적은 문서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인데 의미가 조금 어색하죠? 그냥 간단히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권에 적혀있는 나라가 여러분의 국적이에요. 저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저의 국적은 프랑스예요. 저의 국적은 미얀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으로 입국하다입니다. 여러분, 입국하다의 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입인데요. 어떤 의미였죠? 네, 맞아요. 들어오다, 들어가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로 들어갈 때 입국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나라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출국하다입니다. 공부한 어휘가 나오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번엔 집가의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이때의 족은 사람들인데요.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집에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다음은 가구입니다. 가구는 구의 한자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구의 한자가 가구라면 이 구는 사람의 입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 집에 몇 개의 입이 있는지, 즉 한 집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혼자 살면 1인 가구, 둘이 살면 2인 가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구의 한자가 가구라면 침대, 책상, 의자 등 집 안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가장의 장은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라는 의미로 예전에는 주로 남편, 아버지를 의미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 남편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꼭 남편, 아버지가 아니어도 그 집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 소녀, 우리 배웠죠? 그 소년, 소녀가 가족을 책임진다면 그 소년, 소녀를 소년 가장, 소녀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귀가하다입니다. 귀는 돌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가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일, 학교를 마치고 혹은 친구와 다 놀고 나면 귀가를 하죠. 그럼 이번에는 국과 가가 함께 쓰이는 어휘를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입니다. 나라라는 의미인데요. 나라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라면 국가는 법적인 표현입니다. 다음은 국가 원수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가는 나라고요. 원수는 왕이나 대통령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주의가 심해질 경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독재자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국가의 민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왕이나 대통령, 어떤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국민의 뜻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가 민주국가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한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왼쪽 한자의 의미는 뭐였죠? 네, 나라였습니다. 그럼 발음은 무엇인가요? 네, 국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으로 읽고요. 오른쪽 한자의 의미는 뭐였죠? 네, 집이었습니다. 그럼 의미와 발음을 함께 읽으면요? 네, 맞아요. 집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나라, 국, 집가 어렵지 않으셨죠? 복습도 꼭 해보시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 한국어 한자로 더 쉽게